자,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요, 420페이지입니다. 개발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2번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발 주체는요, 크게 두 개 있다죠.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이 있지만, 우리 이미 정책에서 공영 개발 한 적이 있죠. 공영 개발의 개발 방식은 무슨 방식이죠? 환지는 아닌 것 같아. 응? 수용은 아닌 것 같아. 그 중간쯤 있는 거. 매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영 개발은 매수 방식이고, 그 다음에 토지구역 정리 사업은요? 토지구역 정리 환지 방식이지. 그래서 항상 시험 나오면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매수와 수용에 대한 차이를 묻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결국 묻는 게 뭐 공영 개발과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묻는다고. 물었을 때 그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항상 묻거든 공영 개발은 매수라 생각하시고. 그죠? 거꾸로 토지구역 정사는 뭐 있습니까? 환지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미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냥 통과합니다. 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볼 게 뭐 있냐. 자, 저기 있는 423페이지 갑니다. 이제. 예, 개발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신개발 반대 재개발이 있죠. 있는데 재개발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어디 가는가? 뒷장 가볼게요. 424페이지.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죠. 있는데 지금 철거는 뭔지 알죠? 그죠? 나머지 계량. 이 계량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리모델링. 그러면 우리 그 계량 보니 끝에 수복 재개발 일종수 놔두고 빼버리세요. 계량 재개발 그 뒤에 갈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빼버리시라고.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아. 자, 이 계량은 이거예요. 말 그대로 이 건물에 뼈대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있지만 단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이 건물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그냥 단지 우리 제 계량은 리모델링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는 앞에 있는 보전과 수복에 대한 차이만 하시면 돼요. 보전과 수복. 둘 다 공통점 하자를 제거한다. 하자 제거. 근데 보전은 사전적 하자 제거. 거꾸로 수복은 사후적 하자 제거예요. 사후적. 다시 할게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입니다. 이 건물이 가만히 보니까 전혀 지금 하자는 없어요. 앞으로 조만간 하자가 발생할 것 같대. 그걸 보고 미리미리 하자를 제거한다. 이게 보전. 그죠? 수복은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회복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수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미 발생했던 하자 등을 제거시키는 게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수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잠시 자, 프린터 OX 문제 25번. 25번. 내용을 쭉 보시면서 이게 사전적 하자 제거입니까? 사후적 하자 제거요? 네? 사전, 사후. 사전입니까? 읽어볼까요? 그대로 유지하고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했잖아. 이미 하자 발생했잖아. 사후지. 사후 무슨? 수복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좀 판단하셔야 돼요. 되었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 이제 과거에 시험 나왔지만 그냥 가볍게 또다시 나올지 그건 장담 못하겠지만 어쨌든 가볍게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결국은 또다시 시험 내면 뻔한 거 아닙니까? 얘는 무조건 보전과 수복밖에 시험 못 낸다고. 다른 건 눈에 확 띄거든. 그러니까 계량이나 철건 시험 낼 수가 없어 이건.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측 가볼게요. 책은 425페이지. 자, 5번.
용지 취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아까 했지만 관로 2번 환지와 3번 매수 차이죠. 그리고 환지란 말 뜻이 뭐 이미 했지만 환지 말 뜻이 뭐예요? 개발한 후에 누구한테? 토지 소유세 돌려준다 이 환지지. 매수는요? 개발하기 전에 미리 사업 시행자가 그 땅을 매입한다 이거지. 그 차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실제는 뒤에 가볼게. 이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꼭 보실 게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한데 잠시만요. 책임. 예. 우리 뒷장본이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갈로 2번 뭐 신탁 개발 방식, 양갈로 6번 사업 수탁, 그다음에 7번 덩가 교환 등이 설명되어 있죠. 신차지 방식 있습니까? 425페이지에 26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할 건데요. 지금부터 요 내용을 어디 연결하는가 하면요. 그냥 쭉 넘어가세요. 자, 쭉 넘어가서 430페이지 가요. 430페이지. 430페이지. 자, 정리할게요. 이제 거기 보니까 택지 개발의 사업 종류가 있어요. 양갈로 2번에 있습니다. 민간 택지 개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책에 막 뒤죽박죽돼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아마 강의 노트 한번 가볼래요? 56페이지 가보세요. 그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 여기 보세요. 개발은 국가가 하는 게 무슨 개발? 공영개발 또는 공공개발이지. 그다음 민간이 하는 개발이 있어요. 있는데 자,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개발하는 게 민간이지. 근데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땅 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업자와 둘이 합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업자한테 모든 걸 요 세 가지 방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보니까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을 뭐랍니까? 지주가 직접 한다? 자체 개발 방식. 두 번째, 지주가 어떤 이 돈이 없든지 또는 뭐 있습니까? 경영 능력, 개발 능력에 대한 부족 때문에 업자하고 합작해서 한답니다. 이게 지주 공동 개발 방식. 세 번째, 맡기죠. 자, 맡길 때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맡길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땅밖에 없잖아. 맡긴다 이게 뭐지? 신탁이지. 뭘 맡기지? 땅을 맡기지. 연결하면 딱 세 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세모를 먼저 아시는데 곧 이걸 자꾸 암기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땅 주인이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보니까 세 가지 방식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주 자체 개발 방식은 지주가 뭐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돈은 누가 끌어옵니까? 개발도 누가 합니까? 수익도, 위험도. 그러니까 모든 건 전부 다 누가 한다? 지주가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오늘 구체적 내용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지주 공동이 뭐냐? 지주 공동이 요거요. 이런 개념 아셔야 돼. 보세요. 지주는 뭘 준다? 땅을 주고. 이 업자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노하우를 제공해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지주 공동이에요. 거꾸로 여기 있는 토지 신탁은 토지를 뭐합니까? 맡기지 누구한테? 개발업자. 즉 같은 말이 수탁자.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탁자한테 맡긴다. 이게 다른 말로 토지 신탁이에요. 그게 세 개 구분되었죠. 자, 그 중에 보니까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은 다시 이게 크게 몇 가지 있는가 하면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묶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덩가 교환식.
두 번째 보니까 우리 투자자 모집형이 있어요. 투자자 모집형. 보통 어떤 책들은 보니까 이걸 신디케이트라 쓰는 책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사업, 위탁. 위탁 같으면 수탁 방식이 있어요. 자, 일단 잠시 보세요. 이 덩가라는 것을 우리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요 말 때는 우리 부동산이 덩가는 꽤 많이 쓰고 있어요. 있는데 요 덩가가 뭐냐? 동일한 가격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꾸 쓰고 있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끌고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대로 쓰면 이 말입니다. 동일한 가격 말뜻이고요. 덩가라는 것은. 자, 일단 덩가 교환식을 제가 먼저 할게요. 잘 보세요. 이 말입니다. 원래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땅을 주고 거꾸로 건축업자, 개발업자가 뭐 있습니까? 자기 돈을 투자한 돈을.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건물 짓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덩가는 뭐 있습니까?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거야. 바꾼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각각이 투자한 대가만큼 지분 형태로 뭐 하는 거예요? 분배받는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덩가 교환식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뭐가 중요합니까? 이 핵심이 뭐예요? 지분 형태로 분배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보니까 여기 있는 땅의 가치가 10억 가치가 있고 이거 5억 정도 투자했으면요. 전체 금액 중에 3분의 2 지분이 누구 거예요? 지주 거지. 3분의 1이 누구 겁니까? 얘 지분을 분배받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덩가 교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덩가 교환 방식을 다시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직업 방식, 직업 방식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아파트 칠 때 하청업자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 공사비 들어갔을 거 아니야. 들어갔을 때는 뭘 받는 거예요? 아파트, 즉 물건 받는 거야. 얘는 이 뭘 받는 겁니까? 뭘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등을 지었을 때 비용 등이 수반되면 그 비용 대신에 물건 받는 게 대물이고 돈을 받는 게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덩가 교환식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문제 보면요, 이걸 설명해놓고 이게 덩가 교환식 설명된 책도 있어. 하자 없어.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는 요놈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자, 설명해보죠. 위탁이 뭐예요? 맡기는 거지. 뭘 맡겨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만 맡긴다. 이거의 말뜻이. 그럼 얘는 구분할 때 요놈과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요거하고. 실제 시험은 요거 두 개를 많이 구분한다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이렇게도 구분하시고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할 때. 자, 해볼게 이제. 사업 위탁 방식은 개발권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니까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주를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맡기는 사람들에서 위탁자라는 용어 써요. 그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수탁자지. 이걸 보통 신탁회사, 시공사. 이럴 때 넘겨주잖아. 뭘 넘겨줍니까? 뭘 넘긴다 이 말 아니야? 뭐를? 사업권. 사업이 뭔데? 지금 개발하고 있죠? 개발할 수 있는 그 권리만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지주한테 있죠. 그래서 결국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자체는 지주가 잘 알지만 항상 대출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해야 됩니까? 소유권자 명의래. 소유권자. 현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도 여기 있는 지주 명의이고 아파트 개발 후에 분양도 누구 명의? 무조건 소유권자 명의입니다. 지주 명의로 해야 돼 항상. 그래서 자 일단 대출 받아가지고 돈 줄 거 아니에요. 주면 얘가 건물 짓지. 건물 완성되면 건물을 갖다 이렇게 넘겨준다. 이렇게 넘겨주고 대신에
건물 지었던 대가만큼 수탁자는 뭐 있습니까? 일정한 수수료 받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사업위탁이야. 자, 물어보자고. 예,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수익은 누구 몫이에요? 얘 몫이야. 위험도 누구 몫입니까? 다만 얘한테 넘어갔지. 뭐만? 개발권만. 다시 요거 두 개 비교하자고. 모든 게 같지만 딱 한 개 차이 있잖아. 얘는 개발도 누가 해? 지주가. 얘는 개발? 네? 네, 여기 있는 신탁 회사인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보통 자기 집을 지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업체 건물만 맡기고 모든 건 내가 책임지자. 그런 방식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사업위탁, 사업수탁 방식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토지신탁 갑니다. 이제 토지신탁은 원래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을 다른 말로 위탁자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런 다음에 수탁자가 있으면요. 자, 이거요. 잘 보세요. 제목이 벌써 뭐라고요? 토지를 맡긴다 이거지. 그죠? 제목 자체가. 이 말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말 뜻이고요. 비록 명의지만 이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재 대출 누구 명의로 합니까? 예, 분양도 항상 여기 있는 소유권자가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다고요. 이럴 때 그 반대급부로 소유권을 넘겨준 대신 나중에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탁자한테 수익 정권을 발행한답니다. 요 차이예요. 요거 두 개 차이 뭐죠? 개발은 요거 개발 누가 합니까 이거? 개발 누가 합니까 이거? 얘도 개발 누가 합니까? 그죠? 근데 차이가 뭐냐? 요거. 소유권이 넘어갈래 말래 따라서 결국은 사업 위탁과 토지 신탁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요 제목식 보면 답이 있어요. 사업권만 넘겨준다, 토지를 넘겨준다 말 뜻이고요.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게 다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 개 더 볼 게 뭐인가 하면 요걸 좀 보셔야 돼 이제. 요 지자는 땅 지자야. 차자는 빌릴 차야. 뭘 빌리는 거예요? 땅을 빌린다 이거지. 벌써 이건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죠? 빌렸으니까. 그래서 이 말입니다. 맨 먼저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누구냐? 임대인이 된다고. 그런 다음에 임차인이 뭘 빌렸어? 땅을 빌려서 임차를 얻었다죠. 그 대신 여기 임차인이 뭐 여기 있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직접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서 계약 기간 동안 매달마다 여기 있는 이 건물 이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계약 기간 동안 매달마다 뭐 있습니까? 예, 지대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면요. 자, 원래 이 땅은 누구 거요? 임대인 거니까 임대인한테 땅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죠. 넘겨주고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임차인이 지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에 현시가로 양도합니다. 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차지 방식을 보니까 제가 강의 노트에 딱 두 개씩 놨거든요. 무슨 차지죠? 제목이 요 반대 무슨 차지? 구차지. 그죠? 왜 구차지와 신차지 구분될 것이 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겁니다. 얘는 중요한 건 계약 체결 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차지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요, 도심 중심지에 있는 빈 땅에 많이 쓰고 있다. 빈 땅. 이 말은 땅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적이야. 땅의 활용도가 좋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어? 다른 말로 바닥 권리금이 무조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차지는 뭐냐? 결국 이런 게 있습니다. 권리금을 반드시 지급한다고요. 계약 체결 시 바닥 권리금만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항상 이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차지는 뭐 있습니까? 계약 체결 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매달마다 받는 지대에다가 여기 권리금 일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 있습니까? 고액의 지대를 지급하면요, 나중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신차지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신차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이런 걸 잘 묻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결국 뭐 있습니까? 요걸 계속 장난치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항상 포인트를 두고 하시는 거지,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요. 자, 일단 요게 민간 개발 과정 다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처음 공부하는 분은 이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가 중요한 거요? 언어를 먼저 파악할 거요. 요 세 개 제목이 중요한 거요. 요게 이해가 되는 분은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요 두 개 구분하시고 이렇게. 그죠? 이를 가시면 돼. 일단 그렇게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일단 이런 형태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우리 강의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컨소시엄을 지금 넘어갑니다. 자, 56페이지 강의 노트.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지주 자체 개발 방식입니다. 물어보자고. 자, 잠시요. 이제 구체적인 건데, 내가 지주인데 자금 조달 능력 충분해. 또 건설 잘하고 있어. 또 이 개발만 되면 엄청나게 수익이 나온대. 이럴 때 내가 남한테 맡기겠습니까? 이럴 땐 주로 뭘 쓰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말뜻이. 말뜻 자체가. 그 다음에 지주 공동이란 말은 키워드 뭐요? 키워드 거기 토지는 누가? 지주가 제공하고, 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 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덩가 교환식은 자, 그 위에 있죠, 키워드 뭐요? 지분 형태로 분배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밑에 공사비, 대물 변제 있죠? 자, 공사비, 대물 변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응? 대물로 공사비 변제한다, 이 키워드지.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은요, 현금,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나머지 사업 수탁 방식, 토지 신탁, 신차지는 기역, 미연, 디귿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될 수 그런 내용이라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체킹하자고. 자, 체킹하기 전에 먼저 우리 OX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OX 문제. 자, 26번부터 시작. 26번. 26번요. 자체 개발 사업, 지주 자체죠.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소유주하고 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산 배치. 요거 무슨 방식이지? 그렇지.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죠. 27번 갑니다. 자체 사업일 경우에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기속 주체는 건설회사 합니까? 모든 걸 누가 하지? 소유자가. 28번 지주 공동이죠. 키워드 뭐 있어? 그러니까 두째 줄 끝에 있잖아. 그죠? 소유자는 토지, 업자는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 뭐라고? 공사비를 분양금 청산하는 방식이죠. 이럴 때 시행은 누가 합니까? 건설사가 하지만 이익은 소유자한테 기속합니까? 네? 요거 무슨 방식이지? 시행은 이 건설회사 하지만 이익은 소유자한테 기속된다. 무슨 방식이에요? 이런 거 없다 이거요. 없잖아요. 아니 시행은 얘가 하고 이익은 뭐 있습니까?
얘 가져갔는데 말 되냐고. 흐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잠시 29번 사실 없습니다. 사업 시행 요건 저거죠. 말하자면 29번은 사업 수탁 방식이지. 사업 수탁. 4번 누가 합니까? 사업 수탁 누가 해? 이거 보세요. 4번 누가 해? 얘가 하지. 이거 누구 거요? 이거지. 그 무슨 방식? 사업 수탁 방식. 그 다음에 위탁 수탁 같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0번. 여러분들은 무조건 문제에서 수수료 나오죠. 수수료 분쟁이 발생한다. 수수료 받는다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사업 수탁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수수료란 말씀은 순간 모든 건 사업 수탁이에요. 이건 분쟁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 텀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자 32번 가보자. 31번 가볼까? 사업 위탁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여서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OX 맞는 거. 32번 가볼게요. 자,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기간 동안 형식적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한다. 소유권 넘어간다. 이건 누구? 맡긴 거지. 뭘 맡겼어? 토지 신탁이지. 그죠? 그 다음에 33번.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받는 신탁회사가 받은 신탁에서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은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죠?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네. 대충 파악되겠죠? 자, 그럼 책 보자고 이제. 예, 책에 430페이지 갑니다. 자, 첫 번째 양갈래 2번 동그라미 1번 자체 개발 방식입니다. 첫째 줄이 굉장히 중요하네. 뭐라 했습니까? 전 과정을 담당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걸 전부 다 하는 게 누구요? 사업주 다 하는 게 자체죠. 그래 아시고요. 나머지 기역, 니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기역, 니은 정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31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죠. 자, 얘는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째 줄, 넷째 줄이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지주 공동 개발 방식. 자, 기억번 갑니다. 제목이 뭐죠? 공사비 대물 변제죠. 자, 얘는 자 거기 첫째 줄, 둘째 줄 갑니다. 핵심이 뭐요? 공사비를 뭐로? 건축물 일부로 지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보니까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죠. 첫째 줄 끝에 공사비 지급을 뭐로써?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투자자 모집형 알 필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니을번 갑니다. 니을번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입니다. 그건 쭉 다 읽어보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토지 신탁이 있죠? 요것도 쭉 한번 전체 읽어보세요. 쭉. 토지 신탁은. 자, 일단 컨소시엄은 지금 넘어갑니다. 지금은. 네, 일단 요까지. 자, 그 다음요. 433페이지는 전에 했던 거죠. 안 했습니까? 433, 434, 435, 6페이지까지 책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라고. 439페이지
도시 내부 구조는 했습니까? 했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뭐 있냐? 445페이지 갑니다, 이제. 자, 다시 할게요. 우리 두 개 했어요, 지금. 첫 번째 뭐 있냐? 이거 했습니다.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 두 번째, 개발 내용 중에 민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할 거예요. 무조건 뭐든지 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대 급부 보존도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지금 할 것은요. 단지 요금 할 겁니다. 개념만, 지금 개념을 제가 파악할 거예요. 하는데 앞으로 보통 뭐 있습니까? 개발을 가지고 다른 말로 상품에 대한 가치가 있다 해서 상품 자원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거꾸로 보존은 뭐 있습니까?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물건 자체만 가지고 어떤 가치가 있다 해서 현장 자원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저 이 말 아닙니까? 개발된 땅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상품 자원. 거꾸로 현장 자원은 현장에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뭐 있습니까? 가치에 대해서 이걸 보존 가지고 현장 자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 무엇과는 반드시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개념은 뭐냐? 이 말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같은 말이 뭐냐? 요 같은 말이 이겁니다. 생산 과정을 거친 것이냐 거치지 않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자, 물어보자고. 개발된 땅은 벌써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에 노동과 자본, 즉 투입한 거죠.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상품 자원.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하지 아니하고 또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서 이익이 발생된다. 이 말씀은 이건 다른 말로 현장 자원. 지금은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럴 때 이 지역이 특정한 지역이 보존됨이 훨씬 더 중요하면요. 결국은 이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자, 그린벨트 묶여주면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뭐 손해볼 거 아니에요? 손해본 것만큼 보상해주는 제도가 3개 있어. 그래서 우리 아마 책 보니까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첫 번째,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가 있어요. 두 번째, 개발권 선매제. 개발권 선매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개발권 양도제. 이런 3개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건 절대 하지 말고 요거 한 개만 딱 하시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이든지 또는 뭐 있습니까? 개발권 선매 등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개발권 양도제만 하세요. 양도제. 자, 일단 요거는 제가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할 거예요. 하는데 자, 실제 볼게 이제 여기 보세요. 흐름 자체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원래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것은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역세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지? 우리 서울역과 뭐 있습니까? 그 옛날 서울역 있지? 그죠? 옛날 서울역 있습니다. 그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에 TDR이 맨 처음에. 근데 이 방식이 워낙 좋은 결과 모든 지역에 모든 곳에 다 쓰고 있답니다. 자, 실제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국의 수도가 되니까요. 자, 수도가 되면 점점 이 속에 인구가 유입되겠다죠. 그래서 이 결국은 과대 과밀화,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과대 과밀화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결과 서서히 외곽 지역이 점점점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이렇게요. 그 수도권 자체 점점 커지면요. 가장 큰 맹점이 있죠. 교통 문제 또는 뭐 그 외에 보니까 어떤 공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외곽 지역에 보니까 몽고메리라는 군이 있습니다. 그 군에 보니까 요 지역은 국가에서 뭐라는 거면 현재 쓰고 있는 용도 이외에는 쓰지 말라는 거야. 즉 현재 보니 이 지역은 주거, 요거는 상업, 요거는 보니까 농지를 쓰고 있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용도 이외에는 절대 다른 걸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다른 지역은요, 농지 등을 이용되고 있는 땅인데 이 지역이 지금 뭐 있습니까? 상업으로 이용되는데
10층 이상 건물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이 노후화될 거 아니에요. 노후화되니까 얘들은 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주거는 주거용을 쓰되 5층 이상 건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10층 건물 지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은 보니까 잘 지어봐야 몇 층입니까? 5층이죠. 결국은 그만큼 얘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불만이 큰 것만큼 요 짓지 못한 공간만큼 국가에서 개발권을 발행해 준다고요. 개발권을.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요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는데 10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다. 다만 이 지역은 최대 높이 40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어. 있는데 요 공간, 짓지 못한 공간만큼 네가 필요하면 건물 짓고 싶으면 여기 있는 개발권 사왔어라 이거야. 이런 게 뭐야? 개발권이 넘어간 거지. 양도된 거지. 이게 뭐냐?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제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다요. 그 흐름 자체를 아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거기 설명된 게 기본 전제가 뭐냐 이겁니다. 반드시 개발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개발권과 소유권이 일치되어 있으면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뭐만 넘어갔습니까? 개발권만 지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 전제는 개발권과 소유권은 분리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분리되는데 현재 매매의 대상이 누굽니까? 소유권입니까? 그러니까 매매 대상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개발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 매매될 때 보니까 국가에서 매매합니까? 민간끼리 매매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아실 건 공적 시장이 아니라 사적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걸 먼저 아시라고. 실제로 과거에 장난친 게 요거 장난치고 장난쳤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거 왜 합니까? 목적이 뭐요? 왜 합니까? 얘들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얘들은 규제돼 있잖아. 그 얘들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 할 목적이요? 그렇지, 형평성을 달성할 목적이지.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전되고 있는 권리가 높이에 대한 규제입니까? 넓이에 대한 규제입니까? 높이지. 높인데 결국은 뭐 있어? 이건 공중권에 대한 설명이지 지표나 제한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반드시 권리가 공중권에 대한 권리가 되어진다 이거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이게 중요한데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과 그다음에 적용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예? 자, 보세요.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은 A 지역, B 지역, 어느 지역? A지, A. 여기서 개발권 발생하죠. 요 지역은 토지 이용 규제가 되어 있지. 절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농지는 모두 농업만 쓰라. 딱 규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랍니다. 한 번 더. 개발권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은 A 지역, B 지역. 적용. B지, B. 그죠? 요 지역 토지 이용 규제되어 있습니까? 몇 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이 말 있냐고. 없습니까? 이런 것 같은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40층 건물 지어줄 수 있다면요. 개발권 사오겠냐고. 안 사올 거 아니야. 만약에 39층까지 자기 마음대로 짓는데 1층만 사오래. 사오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야. 거꾸로 뭐 있습니까? 5층까지만 네 마음대로 짓고 나머지는 무조건 사오래. 그럼 무조건 이건 개발권 사오겠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얘도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강화된 지역에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완화되면 절대 사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네 번째. 그렇지만 이걸 하는 것은 단점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자, 단점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 물어보죠. 개발권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은 도심 안쪽이 되겠습니까? 외곽 되겠습니까?
내가 현재 집을 짓는 건축업자면요. 분명히 나는 개발권 사오고 건물 짓는 비용 합친 비용과 건물 완성 후에 나오는 수익을 봤을 때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수익이 더 커야 되지. 대부분의 개발권 경쟁 도시 만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원래 원주시는 보니까 중심가에 10층까지 건물 짓게 돼 있어. 고도잖니. 근데 개발권 정되어진 결과 이게 30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대. 그럼 첫 번째 뭐 있으면 과거의 어떤 지역 지구제 깨지는 거지. 그리고 고층 건물 들어선 순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통 양 많겠지. 유동인구 많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 혼잡에 대한 비용, 공해 비용 이런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지역 지구제가 와해된다는 단점과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공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다야. 무조건. 여기 있는 내용 마시면 돼. 그러니까 이 흐름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면 이 흐름 자체만 생각하세요. 이런 게 개발권 양도이구나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아마 강의 노트는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쭉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 노트는. 제가 거기서 딱 한 개만 했어요. 한 개만. 자, 일단 OX 문제 풀어보자고요. 34번, 35, 36, 37번이에요. 자, 34번 가볼게.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 때문에 보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2번 가볼게. 2번 키워드 찾아봐. 35번. 그렇지. 양도는 뭐가 양도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이 양도되는 거죠. 36번 갑니다. 자, 핵심 뭐요? 개발권 양도는 매매되고 있지. 개발권이 어디서? 시장인데 공적, 사적? 사적이죠. 이 말 그 절대 그것이 공적이라는 말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37번 갑니다. 이건 약간 어려운데요. 현행 이 제도가 굉장히 좋지만 한국에서는 시행 못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 한국에서는 절대 시행 못합니다. 가장 큰 단점 한국에 시행 못한 이유 뭐예요? 한국의 민법상 절대 개발권과 소유권이 분리 안 돼. 그래서 이걸 시행 못한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됐습니다. 요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설명 쭉 돼 있는데 445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445페이지요. 자, 개발권 이전 제도 의에서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1번의 두째 줄부터 보시면 되죠.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지역의 소유자에게 개발 전에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요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키워드 뭐예요? 무슨 문제 해결 목적이지? 형평성 문제 해결 목적.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은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뒷장에 나머지 내용도 있죠. 뭐 갈로 3번, 갈로 6번, 갈로 3번과 6번 정도 보시면 돼요. 3번과 6번.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개발입니다. 개발한 게 뭐 있습니까? 제목. 개발론 했던 거, 2시간 동안 했던 거. 뭐부터 했어, 개발? 첫 번째. 오늘 2시간 동안 한 거. 지금 제목이 중요해. 구체적 내용보다. 개발 과정, 순서. 그러니까 개발 과정과 위험이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4단계 타당성, 7단계 마케팅. 요 두 개 구분하셔야 돼. 위험 중에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위험이냐? 시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할 때 개발 과정과 위험에선 개발 과정의 4단계 내용과 7단계 위험 중에 시장 위험만 무조건 기억하시라고. 그다음 두 번째 했던 게 개발 내용이잖아. 내용 중에 2개 있지. 공영, 반대, 민간. 민간이 중요하지. 3개 있지. 지주, 자체, 지주, 공동, 맡기잖아. 토지 신탁, 그죠? 오래 하시면서 지주 공동에선 2개 있지. 덩가 교환실값, 사업 개발권만 넘겨주는 거지. 사업 위탁 방식. 그다음 마지막 것은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보존되는 지역의 손해본 결과 손해본 걸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발권을 이전, 양도하는 거지. 판단하는 개발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에 대한 특징을 제목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가서 한 강의 띄워보시라고 이렇게.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448페이지 있는 관리할게요.